자, 보죠. 232페이지. 232페이지 보시면 토지 부담률에 대해서 나오는데 토지 부담률. 아까 얘기했죠. 토지 부담률은 누가 산정하죠? 사업 시행자. 여기부터 적어 놓으세요. 토지 부담률은 사업 시행자가 산정합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비율 내에서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3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부담률을 다른 말로 간보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한 말은 토지 부담률이라고 보통 씁니다. 옛날에는 간보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토지 부담률 이렇게 씁니다.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233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 21일 때 한번 나왔어요.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50% 이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만 해당 환지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있죠. 이 정도 했을 때 나중에 개발 이익이 상당할 거다. 그러면 얼마까지도? 60%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야 우리 더 주자. 어차피 개발 이익이 되게 많을 건데 그렇게 해서 동의한 경우에는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환지 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만약에 동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60%를 초과해서도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반드시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토지 부담률은 국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정하는데 어떤 값을 통해서 계산을 하느냐. 그게 바로 동그라미 4번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식입니다. 별표 2개. 이게 17회, 22회, 27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자고요. 토지 부담률입니다. 토지 부담률. 그럼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물어보는 게 어디에 올라가요? 위에. 물어보는 게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토지 부담률이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거죠. 그럼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땅이 뭐였죠? 채비지하고 공공시설하고 합쳐서 보류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이 곧 뭘로 가냐면 보유지, 즉 보류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이 곧 무슨 땅이다? 보류지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보류지를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토지 부담한 비율만큼 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환지하고자 하는 땅 전체에서 얼마 비율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50%라는 얘기는 환지하는 것 중에서 사업시행자한테 주는 게 50%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냐면 원래 토지 소유자 말고 원래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던 땅이 있어요 없어요? 그 땅은 빼야죠. 보류지든 밑에 환지하고자 하는 땅이든 다 빼야죠. 그리고 또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나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 있죠. 이런 부분도 빼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는 무슨 면적? 보류지 면적이 되고 밑에는 환지 계획하고자 하는 구역. 환지 계획상에 대한 뭐죠? 면적. 이렇게 됩니다. 책에 보시면 나와 있죠? 보류지 면적, 환지 계획구역에 대한 면적. 그렇죠? 환지 계획상에 대한 면적.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서 원래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 사업시행자. 원래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여기서 빼면 되죠. 그게 공공으로 기속되든 뭐든 간에 사업시행자에서 가져간 건 뺀다.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보류지 면적에다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과 원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환지계획구역 면적을 나누면 돼요. 그 환지계획구역 면적에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과 시행자 소유 토지는 뭐죠? 빼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외우실 때 간단해요.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주는 거니까 뭐로 준 거냐? 보류지로 줬다.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이게 당연히 보류지 면적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게 어디에서? 환지하고자 하는 계획구역 면적에서의 몇 프로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환지 계획구역 전체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보통 보면 환지 계획하고자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죠. 뭐 그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로를 만들 때 당연히 우리가 필요하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필요하니까 그 땅을 만들었어요. 그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땅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땅, 그 도로를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이게 다른 쪽으로 가는 도로니까. 그래서 관할구청한테, 행정청한테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 좀 부담해라. 내가 땅은 부담하겠는데 너희들 공사 대금은 좀 이렇게 보조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가 밑에 6번에 나온 거예요. 동그라미 6번 21대 나왔어요.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로로서 너비가 얼마? 25m 이상의 간선 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뭐하고? 부담하고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뭐 한다고요?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234페이지 보세요. 234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3번 조성 토지 등의 가격 평가라는 게 나옵니다. 234페이지에 조성 토지 등 가격 평가. 어차피 이 환지도 조성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니까 분양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조성된 토지 가격 평가를 내리겠죠. 별표 2개 15회, 19회, 29회 나왔어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조성 토지 등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 평가 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에 뭐 거치도록 돼 있어요? 심의를 거쳐야 돼. 근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심의를 거치는 건 알겠는데 뭘 가지고 심의를 거치자는 얘기예요. 심의를 거치려면 심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어떤 뭔가 있어야 되죠. 그게 지금 없잖아. 그래서 옆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에 앞서 일단 뭐 해라? 평가부터 해라. 그 땅에 대한 가격. 그래서 공인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등이 뭐하게 해서 평가하게 해서 심의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심의를 하고 어떻게 평가해요? 그렇죠? 평가, 가격, 땅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고 난 뒤에 그 평가를 가지고 제대로 평가됐는지 심의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시험은 거꾸로 내니까 조심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로 2번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이나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프린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환지 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에서 하나 내용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빠졌어요. 시험에 나왔는데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은요.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뭐 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변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변경할 수 없으며 그리고 환지 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계획의 평가 변경 인가를 뭐죠? 받아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환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걸 우리가 토지 소유자한테 보여줍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그걸 뭐 해야 돼요? 그럼요. 체크를 해야죠. 체크를 해서 이상이나 뭐 있으면 꼭 얘기해야 돼요. 사업시행자한테. 그럼 사업시행은 그걸 반영해서 나중에 인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거 받고 난 뒤에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데나 변경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 시에는 기준으로 정하고 변경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토지 실시계획 변경으로 통해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환지계획 부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4번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 나오나요? 자, 얘기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환지계획을 짰죠. 환지계획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환지계획대로 뭐 받기 위해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야 그 인가 받은 거 가지고 뭐 하니까? 환지계획에 따라서 시공을 하니까. 환지계획을 시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착수하는 거예요.
공사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환지 계획을 짜서 인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는 계획을 짜면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시행자가 뭘 작성해요?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시행자입니다. 그럼 시행자 환지 계획을 작성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아니 토지 소유자 자기 땅이 바뀌는데 자기 땅을 알아야죠.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작성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누구한테요?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한테 그걸 통지합니다. 이렇게 환지 계획 짰습니다 하고. 그럼 보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공람을 하겠죠. 그러면 딱 보고 이건 내가 좀 잘못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나 하고 이의신청할 거나 아니면 뭐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의견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시행자한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누구는? 토지 소유자가 임차권자한테 시행자한테 의견을 제출했죠. 그럼 시행자는 그걸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영하겠죠. 시행자는 환지 계획에 그걸 반영합니다. 그 반영해서 이제 반영한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비행정청 시행자는, 즉 시행자는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가 신청을 하면 그 인가 신청을 가지고 환지 계획 인가를 해주면 되죠. 이때 인가를 해준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결정권자는 제가 얘기했죠. 도시개발법에서 결정권자가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다른 거 볼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승인을 하고 인가를 하는 자가 나오면 무조건 지정권자였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딱 새로운 게 하나 여기서 나옵니다. 환지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은 어디예요? 세 번째 서열. 그래서 실제로 땅이 바뀌는 곳은 세 번째 서열이기 때문에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만 세 번째 서열에 장의해 줍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도시개발법에서 정비법은 제가 얘기했죠.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정비법은 헷갈릴 수가 없어요. 딱 권한권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그래서 딱 지정권자 부분인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만 알면 되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 계획을 짜고 인가받는 것만 인가권자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환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세 번째 서열. 누가 돼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세 번째 서열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환지 계획은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세 번째 서열이 인가권자가 된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세 번째 서열. 여기가 된다. 여기. 여기가 세 번째 서열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두 번째 서열도 되었다가 세 번째 서열도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온다 그랬죠. 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법에서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234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4번 환지계획의 인가 등이 나오는데 가로 1번 인가권자 별표 3개 16, 17, 19, 25, 29, 31에 시험에 나왔어요. 1번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 비행정청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왼쪽 날개 보세요. 팁. 왼쪽 날개 팁. 도시개발법령상 인가권자는 대부분 뭐가 돼요? 지정권자 얘기했죠. 그런데 환지계획 인가권자만 누구라고요? 세 번째 서열이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인가받은 내용을 뭐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인가받아야 되죠. 그런데 무슨 변경은? 경미한 변경은 뭐 한다? 인가받지 않아도 돼요. 그럼 경미한 변경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경미한 변경이 뭔지 알았는데 그게 바로 235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경미한 변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전 토지를 합쳤다든지 합필 아니면 나눴다든지 이거는 토지 소유권자가 변한 게 아니에요. 환지 명세가 변경된 거지. 그러니까 환지 명세,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이 아닌데 환지 명세가 바뀐 것은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라서 경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동의했어요. 동의하면은 이건 경미한 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디귿,
지적 청량에 따라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환지계 변경했다. 이거는 이거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경미한 걸 본 거예요. 3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돈으로 청산한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경미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로 2번 환지 계획의 인가 절차,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통지, 공람, 의견 제출, 반영 통보 이게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환지 예정지에 대한 지정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예정지 지정이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환지 예정지가 도대체 뭐냐? 환지 예정지가 보통 환지로 받게 될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권을 미리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부여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동안 사유재산권이 뭐 할 수 있는 거를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처분할 어차피 환지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환지 예정지는 모든 땅에 다 그게 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환지 예정지는 모든 땅이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성되기 전 땅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뭐 했죠? 조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사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사업 시행 방식을 하게 되는데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A, B, C 모든 땅의 토지 소유자가 일단 나가 있으라 부르고 토지를 뭐죠? 바꾸겠죠. 조성을 합니다. 그럼 일단은 A가 있는 땅 부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만들어야 돼? 공공시설 도로부터 깔아야 되죠. 도로부터 만듭니다. 기반시설 먼저 깔고 그리고 A가 있는 땅을 위치상 봤을 때 여기는 뭐가 좋겠다? 공원이 좋겠다. 그래서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A 자기 땅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죠. 대신에 그 A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AS의 어떤 권리 있어 없어요? 그 권리를 그대로 여기로 이전해 줍니다. 그러면 A 정도의 면적, 원래 가지고 있는 면적을 토지 부담률 빼고 해서 그대로 그 면적을 준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도 그대로 준 거고. 됐나요? 이렇게 둔 거예요. 그리고 B는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그럼 C는 이렇게 주고, 그 옆에다가 채비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공사 끝났어요. 이게. 조성 토지가 뭐죠? 다 조성됐다고. 도로까지 다 있어. 근데 이제 여기가 남은 거예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네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안 됐지만 여기는 됐잖아요. 그럼 이쪽 토지 소유자는 어차피 나중에 뭐 할 건데 환지된 땅을 처분받을 건데 미리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미리 좀 달라는 얘기예요. 왜? 사용하려고 수익을 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뭐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공사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뭐예요? 소송 걸고 막 한 거예요. 데모하고. 아니 우리 뭐 재산권이 뭐 침해당하고 뭐 동사 이렇게 늦어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끝났으니까 전체가 끝난 건 아니지만 어차피 나중에 환지 처분할 때 줄 거니까 미리 여기를 뭐 해주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해야 여기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 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환지 예정지라는 게 없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환지 예정지라는 걸 법으로 정해놓으면 그 법안에 뭐가 됐냐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토지 소유자는 여기에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든 뭘 하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할 수 있다고. 그 권한을 준 게 뭐예요? 환지 예정지라고 지정이 데모로에서 나오는 권리예요. 이게.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A라는 토지 소유자가 그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죠. 그러면 언제까지냐면 이게 환지 처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이걸 지정해 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원래 환지 처분이 되고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면 원래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환지 예정지가 유효한 거죠. 그때까지 그 권리나 다 준 거예요, 지금. 그런데 A라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기도 권리를 줬잖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고. 권리는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어차피 너희들 땅이 나중에 될 거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라고. 그래서 매각을 뺀 나머지는 다 짓든 말든 해도 된다고.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요? 매각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없다고. 대신에 여기가 뭐였죠 아까? 채비지. 채비지도 그러면 다 권리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당한 사업 자금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있어요 매각은. 채비지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자기 땅이니까 이거는. 공사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좀 다른 것 중에 하나예요. 다 똑같은 땅이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거.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서 공사가 진행이 장기간 되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한 거지 반드시 모든 땅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지. 그러면 기간이 짧은 공사는 굳이 이걸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걸 지정하고 또 나중에 또 처분하고 이거 왜 하냐고. 그러니까 공사가 길어지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모든 공사가 다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뭐냐면 여기서 잘 보시면 환지 예정지로 여기가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A란 토지 소유자는 원래 종전에 있던 권리나 이런 것들 다 일로 가지고 와야 안 가져와요? 다 가지고 와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넘어온 권리를 사용하는 거지 종전의 권리를 쓰는 거지 종전의 땅을 쓸 수는 없다고. 왜? 그 땅이 다른 걸로 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가 돼요? 그리고 민법에 여러분들 지역권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지역권은 그 지역에 대한 특성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A라는 토지 소유권이 A에 있을 때는 지역권이 형성이 되는데 어디로 오물해서? 이쪽으로 오물해서 그 지역권이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이걸 여기서 뭘 쓰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 지역권은 존속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손실만큼. 그게 다 이렇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개념의 흐름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뭐 얼토당토 안 하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또 뭐냐면 보세요. 원래 A라는 좋은 권리도 넘어가지만 나쁜 권리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법적으로 저기 뭐 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환지되면서 없어져요? 에이 그렇진 않지. 법적으로 뭔가 잡혀 있는 건 그대로 넘어갑니다. 환지가 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런 얘기가 지금 이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가 되고 우리가 법이란 걸 하게 되겠지만 이 공법이란 것은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법은 상식선에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왜? 여러분이 실제로 뭐 하지 않는, 이것도 하지 않는 거지만 상식이 되는데 민법은 뭐죠? 상식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야, 저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법이라는 게 왜 저렇게 돼야 되지? 이런 것들이 꽤 많다고. 그런데 공법은 그런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딱 돼요. 어차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용납을 못하면 규제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거의 규제하는 부분들은 용납이 되는 선에서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공법은. 그래서 상식 부분에 대한 개념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서 들어가야 될 것들이 꽤 많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보시면. 넘겨서 236페이지 보세요. 236페이지. 236페이지에 2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 절차 나오나요? 가로 1번 지정 20회 24회 두 번 나왔어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뭐하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번 밑에 3번 환지 예정지 지정 효과입니다. 가로 1번 별표 2개 15회 17회 20회 20회 30회 나왔어요.
사용 수익권의 이전인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뭐한 날? 공고되는 날까지, 그렇죠?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아까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죠. 종전 부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사용이나 수익 개시일의 지정 20회 32에 두 번 나왔어요.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환지 예정지 지정했어요. 그러면 그곳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환지 예정지 지정하면 그곳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럼 가서 사용하려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한 날에 딱 정해서 갔단 얘기예요. 가서 사용하려고 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건이 막 있고 아직 공사 부분이 물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다 치워놔. 다 치워놓고 내가 와서 공사 부분이 다 돼 있어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따로 다른 날을 정할 수 있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한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가로 4번 별표 3개죠. 채비지 사용 수익 처분입니다. 19, 20, 24, 31에 나왔어요.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죠. 뭐도 돼요. 처분도 돼요. 매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까 나는 환지 안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환지 부지정이 있었잖아요. 동의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은 권리 자체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정지시켜야 되죠. 사용하기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38페이지 가로 7번 별표 2개 사용 수익의 정지 15, 17, 32 세 번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환지 부지정한 사람들한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은 못합니다. 이제 돈 받고 떨어졌으니까 안 됩니다 하고 정지시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2번 시행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바로 그 다음 날 가서 안 됩니다 하면 기분이 상하겠죠. 그래서 언제?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뭐 해라? 알려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환지 예정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20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보세요.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다고요. 임차권자가 있다고. 그럼 임차권자에 대해서도 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일부를 임차권자도 함께 같이 지정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맞잖아요. 동의를 얻는다 했다 그래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 4번.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이외에도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권리는 할 수 있지만 그 땅 자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시작한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테마 9번 환지 방식에 대한 사업 시행은 되게 내용이 많아요. 첫 번째는 보시면 환지 우리가 계획할 때 포함되는 사항에 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설계, 명세 들어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설계하고 명세 들어간다고 했던 거. 청산금 결정은 X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환지 전 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이전하는 게 뭐예요? 평면 환지. 건물로 하는 거는 입체 환지. 이렇게 되죠. 두 가지. 그 다음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한다고 얘기했죠. 뭐죠? 지면 위 토의 환수. 지면 위 토의 환수. 이렇게 됩니다. 됐죠? 4번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 기준 그리고 보류지 책정 기준. 아까 보류지 책정 기준 할 때 둘 이상의 환지 계획 구역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뭐 한다고 했어요? 각각 따로 한다고 그랬죠. 환지 계획 부분의 구역별로 사업비 보류지를 책정을 따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사항은 뭐로 정할 수 있다? 장관. 조심하셔야 돼요. 국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0으로 한다고 했던가. 그 다음 보시면 나와 있는 거죠. 환지 계획 작성할 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같이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서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아예 뭐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는 거. 면적이 작은 거는. 그리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요. 그 일부인 채비지는 사업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적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선정을 받아서 입체 환지가 되면 건물의 일부하고 공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죠. 부여할 수 있죠. 그렇죠? 입체 환지니까. 그 다음 토지 부담률은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사업 시행자가. 그리고 평균 토지 부담률 국가에서 정한 비율이 얼마야?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얼마까지? 60%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얼마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얼마까지? 60%를 초과해서 가능해요. 이게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지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입니다. 뭐에다가? 보류지 면적에다가 뭘 나누면 돼요? 환지 계획 구역의 면적.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나머지는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건 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공식이 공식이 아닌 공식이에요. 이런 공식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그 다음에 외부와 연결되는 우리가 25m 이상 되는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부지를 뭐죠? 부담하고 그 다음 비용은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는 거 얘기했죠? 비용 자체는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 보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 일에 다음 날부터 1필지 토지가 여러 개로 나눠진다든지 단독이나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투기에 대한 목적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금전으로 아예 청산하거나 아니면 환지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성된 토지 가격 평가할 때 심의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심의 전에 뭐 해야 돼요? 앞서서 평가부터 먼저 한다는 거 아시겠죠? 토지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하고 심의를 한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토지 부분의 평가액 부분은 한번 환지 계획 인가를 받잖아요. 그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다는 거.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때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인가받아야 되는 거 맞죠?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세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 누구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경미한 사항은 인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합친다든지 동의한다든지 그리고
측량의 결과를 반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전으로 돈으로 청산한다든지 이런 거는 경미한상으로 보고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되죠? 그 다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할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관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의견 제출한다고.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이거 뭐 이렇게 좀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의견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반영해야 안 해요? 반영하겠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도시개발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아울러서 지정해줘야죠. 그 다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들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종전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가능하죠. 채비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물건이 있다든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따로 날짜를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그러면 따로 이거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어떻게 할 거냐? 환지 부지정자한테 어떻게 할 거냐?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미리 그날부터 해당 토지 사용은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 그때 며칠? 미리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날짜 부분에 관한 내용만 봐주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테마 9번이 환지 방식의 내용이 제일 많은데 그게 22개. 이게 제일 많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환지 방식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항상 따로 내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239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환지에 대한 뭐죠?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 환지 처분하고 청산권만 하면 이제 개발 방식은 거의 끝난 겁니다. 얘네 보면.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 받고 난 뒤에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환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공사 착수에 들어갑니다. 공사 착수에 들어가고 난 뒤에 공사 끝났어요. 이제 그럼 공사 완료하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공사 완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냐면 보시면 준공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누구냐면 여기서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아요? 지정권자한테. 그럼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는데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있죠.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지정권자인 경우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면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지정권자한테. 근데 사업시행자가 누구면? 지정권자이면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검사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사 끝났습니다 하고 완료 공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이걸 하고 언제 이걸 하는지 설명하니까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서가 아니라고. 그냥 정리해 놓은 거지. 이게 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이거는 공사 완료하고 공사 준공검사는 누가 주체이냐에 틀리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니까 준공검사가 앞에 가고 공사 완료 공고 완료가 뒤에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됐죠? 네. 그래서 보시면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은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입니다. 그럼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사 완료했다는 것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누가? 토지 소유자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걸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검사는 생략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뭐 하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자기가 공사 완료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준공사를 받는다고.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그러면 뭐가 되든 간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공사 완료가 끝났다고 이제 공고하고 공람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뭐 해야 돼요? 환지를 처분해야 돼요. 또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면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뭐 해야 돼요? 환지를 처분해야지.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환지 처분이 나오는데 환지 처분은 무조건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됐나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는 60일 이내. 그리고 이제 환지 처분 공고하면 이제 환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환지 처분을 하면 이제 자기가 환지를 받은 거잖아요. 바뀐 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등기해야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지. 그럼 등기하고. 그러면 이제 환지 처분할 때 등기하면 그때 아까 청산금을 뭐 해준다고 그랬어요? 징수나 교부해준다고 얘기했죠 아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설명들이 지금부터 쭉 나오게 돼요. 이제 자, 환지 처분 보시면 240페이지. 240페이지. 240페이지 보시면 3번 환지 처분의 절차 나오나요? 환지 처분의 절차. 가로 1번 별표 2개. 18에 19에 28에 나왔어요. 공사 완료 공고 및 공람.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나 공보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뭐 한다고요? 공람 14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 자는 시행자가 누구인 경우예요?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죠. 그렇죠? 아닌 경우죠. 아니죠.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떻게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해요? 준공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경우는 누구예요? 그렇지.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죠. 시행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의견 제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공람기관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 4번 보세요. 가로 4번. 환지 처분에 대한 공고 별표 3개. 18, 19, 28, 30 나왔어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뭐 했죠? 받은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은 때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며칠이네? 60일입니다, 60일. 그게 핵심이에요.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당연히 알려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할 때 공고해야 될 내용이 왼쪽에 보시면 나와요. 사업 명칭부터 시작해서 시행자, 시행기간, 환지 처분일, 그리고 5번 사업비 정산 내용이 시험지 주로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공고해야 될 때 들어가는 내용도 하나 체크해서 조금 봐주시고. 자, 그리고 241페이지 4번 환지 처분에 대한 효과입니다. 환지 처분했을 때 효과. 환지 처분에 대한 효과. 자, 이것도 되게 시험지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환지 처분을 공고했죠. 공고한 그날이 있고 다음 날이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소멸이 되는 거 있죠,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경우는 그날 없어져요, 다음 날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날이에요. 소멸은 그날과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은 그날 12시 땡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다음 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없어져요? 12시 땡 하면 신데렐라의 모든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뭐죠? 옛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종전이란 토지 있죠, 토지. 토지를 가지고 종전이란 말을 쓰려고 하면, 이 토지는 종전의 토지란 말을 쓰려고 하면 그날 얘기해요? 다음 날의 종전이라고 얘기해요? 다음 날의 종전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를 내가 취득하잖아요. 취득하면 어떤 행위가 끝나야지만 나한테 오는 겁니까? 끝나기 전에 오는 겁니까? 끝나야죠. 뭔가가 없어지고 소멸되고 다음날 되면 나한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그럼 내가 이제 가지고 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구가 나오더라도 취득은 그날이다, 다음날이다. 다음날이다. 소멸은 언제 된다? 그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키워드만. 그리고 종전이라는 것은 그날이 종전이에요, 다음날이 종전이에요. 다음날 돼야 종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소멸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그 날, 끝날 때 소멸된다고요. 그 다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에요,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이것만 아시면 된다고. 종전도 마찬가지. 됐나요? 그리고 나중에 청산금 아시죠, 아까? 청산금은 그날 해줘요? 다 끝나고 난 뒤에 해줘요? 다 끝나야 해줘요. 다음날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 그럼 연습해 봅시다. 그날, 다음날. 볼 거 없어요.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종전 토지로 본다는 것은 다음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어허이. 키워드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키워드만 보면 돼, 키워드만.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키워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냐면 종전 보수니까 다음 기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종전이 결론적으로 소멸됐잖아요. 소멸되면 뭐예요? 네, 그날. 됐나요? 그 다음. 취득이니까. 취득을 어떻게 했냐면 채비지는 누가요? 시행자죠.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거예요. 그리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있어요. 그 정한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자가 될 수 있어요.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 다음날. 그 다음. 청산금은 다 끝나야 청산해 주죠. 그날이에요,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그렇죠. 소멸. 그날. 그렇죠. 취득. 다음날. 볼 것도 없어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뭐 했어요? 끝냈어요.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간부나 공보에 이를 뭐 해야 돼요? 공고해야 된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뭐 해야 돼요? 공사. 준공사 받는 게 아니고 완료 공고가 있던 때에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해야죠. 맞죠? 그 다음. 환지 계획에 따라 이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오씨 길어요. 아우 길다. 모르겠어요. 취득. 다음날 그날. 다음날. 맞네.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취득 나왔죠? 다음날 그날. 다음날. 맞네. 넘어가요. 그 다음 뭐 나왔어요? 소멸. 뭐 찾으면 돼요? 그날. 뭐라고 했어요? 다음날. 답은 5번. 볼 게 없어요. 이거만큼 쉬운 거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앞에 뭐가 있든 간에.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헷갈린다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동그라미만 치면 돼요. 그 얘기가 241페이지에 지금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241페이지에. 가로 1번 원칙적인 효과.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이 17에 19에 21에 25에 26에 29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났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의 거분이 되는 날 종전 토지니까 뭘로 봐야 돼요?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언제? 끝날 때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권리는 종전에 있는 권리 부분의 형태는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그렇죠. 끝날 때 그냥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나한테 종전, 즉 취득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19, 24, 26, 28 별표 3개. 채비지는 누가요? 아까?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언제? 다음 날에 해당 소유. 뒤에 뭐 나왔어요? 취득. 취득이니까 다음 날이겠지. 그리고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뭐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21에 23이 두 번 나왔는데 청산금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날 다음 날. 다음 날 확정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청산금은 확정이 됩니다. 다 끝나야지만 확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예외적인 효과. 동그라미 1번, 2번 별표에서 봐주셔야 돼요. 26, 28, 31 세 번 나왔어요. 행정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대해서 존속하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제가. 재판상에서 뭔가 걸어놓은 게 있으면 그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 있죠. 그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뭐 하고 있어요? 존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토지로 옮기다 보면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끝날 소멸, 끝나는 날 소멸. 소멸이니까 끝나는 날. 3번 18에 28이 두 번 나왔어요.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환지 계획을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 일부 지동 나왔잖아요. 그 날이 다음이에요. 다음.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여러분들 저당권도 계속 같이 와야 안 와요? 같이 와야죠. 같이 와야죠. 똑같이 다음 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6번 채비지에 대한 처분 등이 나옵니다. 가로 2번 시행자 특례 19회 때 한번 나왔어요. 행정청이 시행자가요 채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요 행정청인 자가 시행자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게 행정청이 아닌 자이면 뭔가를 받겠죠. 근데 행정청인 자는 안 받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는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 안 합니다. 왜요? 행정청이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243페이지 가로 2번 권리의 포기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이 15회 때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으로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에 대한 손실이 생기겠죠. 그러면 2번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청산금입니다. 244페이지 2번 청산금에 대한 산정 기준 가로 1번 23회 때 나왔어요.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 부분의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나 지목, 지면이 토의 환수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전으로 뭐 하겠다? 청산금은 금전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러면 결정하느냐? 결정 시기 별표 하나 21에 23에 두 번 나왔어요. 청산금을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해야 돼요. 환지 처분할 때 아까 얘기했죠. 환지 처분할 때. 하지만 그걸 확정되는 것은 언제 확정돼요? 다음 날. 그리고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했잖아요. 그럼 그 교부할 때 결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징수 가로 1번 언제 징수하느냐고 교부하느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있죠. 환지 부지죠. 그럼 미리 했어요 안 했어요? 미리 줬잖아요. 그래서 그건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나는 환지 안 할래요 했던 자는 돈으로 미리 줬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원래는 청산금은 일괄로 징수한다든지 일괄로 교부해야 돼. 한 번에.
그런데 분할로도 될까 안 될까요? 분할할 때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도 있다. 이자를 주더라도 분할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245페이지 가로 5번 청산금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언제냐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몇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5년간입니다. 그래서 5년 안에 해야 돼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시효 소멸.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 제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가부적 부분은 뭐로?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과소 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뭐 할 때? 교부하는 때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뭐죠?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교부할 수 없어요? 있어요.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뭐한다? 소멸한다. 그렇게 되죠. 245페이지 감가보상금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246페이지 중공검사 남았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겁니다. 10번, 테마 10번 환지 방식의 환지 처분하고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암기자 볼게요. 자, 보죠.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관보나 공보에 따라서 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시킬 수 있도록,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에 시행자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죠. 그 다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고사를 받은 경우 만약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공사 완료라고 얘기하죠. 이럴 때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며칠이래? 60일이죠. 60일. 그 다음에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관해서 이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알려야 되죠. 공고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의 공고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업의 명칭, 시행자, 시행기간, 환지 처분일,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정산 내역,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항 등을 포함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환지 공고할 때 뭐 하는 거 옆에 날개 있었잖아요. 그 부분. 그 다음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은 그날, 다음날. 그리고 보시면 소멸 나왔죠. 소멸은 그날, 다음날. 그날. 공고된 날. 그리고 행정처분이나 재판상에 종전에 있던 것은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환지한다고 해서 종전의 재판상에서 받았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처분 자체는. 종전 토지에 아까 얘기했죠.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뭐 한다고요?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소멸이니까 그날. 소멸이니까 뭐죠? 그날. 공고된 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쭉 보시면 뭐 나왔어요? 취득. 취득 나왔네요. 그러면 그날, 다음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그때 토지에 대한 저당권도 그날, 다음날.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날. 같이 넘어가야죠. 당연히. 이거는 다음날 넘어가는데 이거는 그날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그 다음 채비지는 누가요? 시행자가.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이니까.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는 소유권 등기니까. 그렇죠? 소유권 등기는 당연히 마쳐야지만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음 날 와요? 그렇죠? 말이 안 되지. 그다음 행정청의 시행자가 채비지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아까 임차권들 부분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할 수 없다. 그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만약에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적 부분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런 것들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청산금. 그 다음에 청산금은 뭐 할 때 결정하죠?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한다. 그렇죠?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해야 되지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뭐 할 때?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청산금으로 환지 처분 확정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음 날 확정해야죠.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음 날. 이렇게. 그 다음 청산금을 그럼 징수항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거. 공고된 뒤에는 확정된 청산금을. 그 다음에 다만 동의 등에 의해서 환지 제외와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괄 징수나 교부가 원칙이지만 이자를 곱해가지고 분할로도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분할로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몇 년간 행사하지만 소멸시효 5년이죠. 5년간 행사하지만 소멸시효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시행 부분을 하고 사업시행하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만 사업이 다 끝나면 준공검사 아니면 공사 완료 공고 얘기했죠?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먼저다 이게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지정권자가 뭐면 사업시행자이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거고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면 공사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절차가 된다는 거. 그래서 준공검사 246페이지 보세요. 준공검사. 준공검사 신청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시면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왜? 왜 그렇죠? 그렇죠. 준공사를 받는 거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는 준공사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외란 말을 쓴 거예요. 당연히. 공사를 끝낸 다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의 준공사를 받아야 됩니다. 가로 2번 준공사 설치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되고요.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고 의뢰해서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왼쪽 날개 조건 보세요. 날개 보시면 19회 27에 두 번 나왔는데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환지의 일정지를 지정한 거 빼고는 쓸 수가 없다고. 그런데 채비지는요 가능해요. 채비지는 또 돼요. 그래서 채비지는 제외한다. 채비지는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준공검사 전이라도.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밑에 보시면 완료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인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까지가 준공검사입니다. 여기 보세요. 준공검사 부분은 테마 11번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는 겁니다. 시행자가 아닌 뭐죠? 지정권자가 시행자 아닌 시행자는.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권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탁할 수도 있어 없어요? 다른 업자한테 준공검사를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그 다음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준공검사 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둔 거죠.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채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도시개발법에서 4절 비용에 대한 부담인데 이 비용의 부담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47페이지 부분에서는 크게 알 게 없고 24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 나와요. 이 채권만 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시험 문제 이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21회, 24회, 그 다음에 28회, 29회, 32회 작년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도시개발 채권을 아예 단독으로 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고 꼭 나온다고 했는데 왜 29회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나오죠. 100%.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 지문 1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왔다고 해서 버리시면 안 돼요. 왜? 중요한 거는 또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나온 거는 나오고 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나온 거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전체가 아니더라도 지문 하나 가지고.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은 조금 보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 채권 발행자가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장. 주로 시도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 얘기가 나오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개발이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권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발행해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시도지사가. 249페이지 채권 발행 절차입니다. 첫 번째, 채권 발행에 대한 승인과 협의인데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에 발행하려는 경우 다음에 나오는 사항이 있죠. 1번 채권 발행 총액, 그리고 4번 상환 방법과 절차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안 나와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정권자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날개 보세요. 2번 매입 필증을 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을 때 받은 매입 필증을 몇 년간? 5년간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도시개발채권 사무치급국과 그 밖의 관계기관 요구에 있을 때 이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 3번 채권의 발행 방법. 채권 발행 방법은 도시개발채권은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해서 발행하거나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으로 발행한다는 거. 그리고 발행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뭐로 정하고 있어요?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채권 발행하고 상환할 때 2번 도시개발 채권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국채나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 사항 등을 참작하여 뭐로 정해요? 시도조. 왜냐하면 누가 발행했으니까? 시도지사가 발행했으니까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아시겠죠?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2번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몇 년? 10년 범위에서 누가 정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합니다. 시도로 정하는 거예요. 시도.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250페이지. 가로 4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입니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채권 중에서 어느 한 개의 지문을 시험 문제에서 뽑아서 다른 거하고 같이 낸다 그러면 4번이 나올 확률이 커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몇 년? 5년. 이자는요? 2년입니다.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이고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온금, 옹금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5번 도시개발 채권은 매입인데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될 자가 있어요. 반드시 매입해야 될 자.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면 무조건 해야 될 자는 밑에 박스 2번 나왔어요. 이게 21회, 32회 작년에 나왔어요. 기업,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같이 공사를 하려고 공사 도급계약을 한 자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거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억나세요? 건곡물 토토토. 건곡물 토토토. 그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건곡물 토토토 중에 뭐? 토지의 형질 변경에 허가를 받은 자만.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받은 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수업에서 얘기했거든요. 실전 맨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 할 때 제가 했을 거예요. 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다른 걸로 바꿔서 제가 냈거든요. 그게 30회 때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얘기 나왔어요. 됐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게 32회 때 나왔던 거예요. 32회인데 지금 21회 돼 있어가지고.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 옳은 것은 32회입니다. 국토계획법에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된다. 공작물 설치가 아니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틀린 거죠. 2번. 도시개발 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채나 공채 등 금리와 특별하게 사항을 고려해서 정한다. 뭐로 정해요, 이거?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부분이 이걸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해서 공고한다. 여러분들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건 시도지사 맞죠? 누구 승인 받았어요? 행정안전부 장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죠. 그냥 공법은요. 그냥 이렇게 듣죠. 듣고 난 그렇지. 되죠. 이해되고 뭐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요. 완벽하게 안 해오면 엄청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안 해온 거예요. 헷갈리지가 아니고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안 해온 거라고. 어떻게 한두 번 해서 그걸 머릿속에 넣을 생각을 해요. 그건 욕심이죠.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외우고 있는데 한두 번 안 했다고 해서 헷갈리네?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연아 눈물을 흘리면서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헷갈려요. 한두 번 해가지고 이걸 머릿속에 넣는다 천재예요. 진짜. 헷갈린다고. 진짜 헷갈린다고. 네. 안 헷갈리는 방법은 뭐냐?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그걸 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반복하기 위해서는 외워야 될 걸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암기장이에요. 근데 안 봐요. 안 봐요. 보셔야 된다고. 이거를요, 몰아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몰아서 보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이거. 매일 조금씩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근데 벌써 제가 그 얘기한 지가 지금 엄청 지났어요.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매일 쪼개서 이걸 테마별로 내가 쪼개놨잖아요. 과연 이걸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죠. 그겁니다. 그걸 돼야 돼요. 도시개발 채권의 상한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죠. 왜? 5년에서 10년이니까.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게 좀 아리까리하더라도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답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작년 문제가 쉬웠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도지사 승인 받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테마 12번. 도시개발 채권 조금 전에 했던 거. 이거 하면 도시개발법은 끝나게 됩니다. 자, 누가 발행해요?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지사. 대표적으로 시도지사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채권 발행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무슨 장관 승인 받아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받아요. 그리고 기명, 무기명. 무기명이죠. 무기명. 그리고 채권 매입 필증 부분에 있어서 몇 년간 따로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5년간. 3번.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수용이나 사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급계약한 자,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만 준 누구? 토지 형질 변경. 그냥 제가 동그라미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냐면
이게 21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21회 때 출제가 될 때는 이거 자체를 손댄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문을 정리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문 정리할 때 기출에 나온 지문들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해요.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답이 아닌 것도 있어요. 답이 아닌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답을 만들 수 있죠. 그게 기출 변형이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출제자가 어느 부분을 바꿔서 내느냐 그걸 보는 눈이에요. 자료가 좋고 안 좋고를 따지는 게 뭐냐면 출제자 부분에 눈에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 엉뚱한 거 가로해 놓으면 엉뚱한 걸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다고 외울 게 너무 많아진다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 몇 년부터 몇 년? 5년부터 1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도지사. 그리고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누가 매입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맞다. 매입한 건 아까 얘기했고 이게 뭐냐면 책이 없는 부분이에요. 책이 없는데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건데 채권을 중간에 뭐 하는 경우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이게 책에 빠졌어요.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내 잘못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없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간에 뭐 해줘야 돼? 상환해줘야죠. 원래 상환 안 돼요. 이런 경우일 때만 상환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뭐로? 매입 의무자가 아닌데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돈 줘야죠, 다시.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하면 그 초과된 부분에서 상환해줘야지. 그래서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에 뭐 할 수 있다?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보칙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0에서 1문제인데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시험 문제 나온 건 있는데 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개발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도시정비법에 대한 뼈대 있죠. 간단하게 뼈대 부분하고 그리고 건축법 부분 뼈대 그리고 농지법에 대한 뼈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 과정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